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 전문 교수 조동찬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한 저녁이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갈증이 나서 정수기에 있는 찬 물을 마셨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가 시리고 잇몸이 아프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도 괜찮아지지 않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 먹었습니다. 그럼 뭐 한 5분이나 10분 후에 괜찮아지니까. 근데 전혀 괜찮아지지 않고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 말고 집에 있는 이지엔인가 엔세이드 진통소염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3시간, 4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고 너무 아파서 잠을 잘 못 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봤더니 이제 예전에 받아놓은 아주 강력한 진통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밤을 샜습니다. 와, 다음날 제가 오후부터 학회가 줄줄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아픈 상태에선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그런데 그때 뭐냐면 특정 이가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을 만큼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응급으로 정말 너무 아프니까 어떤 치과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저 아파서 도저히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치수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에 뿌리가 있는 곳에 염증이 생겨서 거기에 고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치과 선생님이 이거를 딱 째는 순간, 그다음부터 좀 살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나이 들면서 겪고 있는 여러 치주 질환, 치아와 관련된 질환, 궁금증,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 저를 치료해 주셨던 저의 주치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서울 스타일 치과의 남세준 원장님인데요. 잠시 후에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좀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주사기죠. 주사기니까 백신, 백신입니다. 무슨 백신이냐면 이 싱글스가 대상포진 있잖아요. 성인들 막 너무너무 대상포진에 걸리면 피부 뭐 여기 갈비뼈, 팔 이렇게 신경절을 따라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게 딱 활동을 하면 너무너무 아프죠. 이게 어느 정도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냐면 대상포진에 걸린 팔이 있으면 팔을 자르고 싶다고 표현하실 만큼 어마어마하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백신, 그래서 고령 65세 이상에게는 이 싱글스라는 대상포진 백신이 권장되는데요. 여기 보면 디멘치아가 있죠. 디멘치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디멘치아는 치매인데? 대상포진 백신이랑 아무 상관없는 치매인데? 뭐야?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를 슬로우 다운이니까 낮춘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도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기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라지 팔로우 스터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규모의 추적 연구를 통해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위험을 낮춘다. 네, 마음 편한 하루님도 이 기사 봤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걸 들여다봤어요. 요거 스터디를 딱 누를게요. 누르면 이렇게 이제 셀지에 나온 것 같아요. 셀 되게 좋은 잡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영어로 된 거는 복잡하니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상포진 주사를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뭐 조작된 실험이 아니라 이렇게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들을 그냥 9년간 쭉 사람과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 안에 있는 컴퓨터가 다운이 돼서 잠시 다시 세팅하라고 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방송 사고죠.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현직에 있을 때 방송 사고를 제가 몇 개 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앵커와 제가 동시에 출연했는데 앵커의 말이 끝난 다음에 카메라가 앵커 쪽으로 향하고 제가 나와야 되는데 앵커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카메라가 저와 앵커를 동시에 비추고 있는데 저는 제 말만 끝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다 방송에 나간 거죠. 그때 재밌었던 댓글이 기자님이 참 바쁘신가 봐요. 빨리 나가시네. 뭐 이런 댓글들이 기억나는데 지금도 방송 사고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맞지 않은 사람들의 치매 위험률이 20% 정도. 이거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기적의 치매약이라고 하는 게 치매가 나빠지는 거를 27% 정도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도예요. 지금 제일 비싼 치매약이 치매가 나빠지는 걸 27% 정도 덜 나빠지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20%나 위험도 자체를 낮춰주니까 비교할 수 없이 이것의 치매 효과가 훨씬 큰 겁니다. 그냥 냉정하게 따지자면. 와, 전혀 상관없는 대상포진 백신이 이렇게 자연 경과 관찰 연구에서 치매를 낮춰준 거다. 대단하죠? 그럼 왜 그렇게 보느냐? 이거는 이제 치매에 대한 요즘의 설명은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염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 몸에 계속 뭔가가 염증은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나의 모든 세포들은 뇌화된다. 그러니까 폐가 섬유화돼서 거의 폐이식을 받기 직전까지 가는 상태를 결국은 시작은 염증이고 간경화도 그렇죠. 간경화 지금 아직까지 치료가 없는데 간세포가 결국 염증을 겪다가 간경화가 되고 그리고 간암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이 뭐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진 않아요. 제가 이건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이렇게 억제해도 치매에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게 어쨌든 신경을 따라서 뇌도 계속 염증에 시달리니까 그리고 그게 한동안 가니까 이걸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대상포진 덜 걸릴 테니까 그 효과로 치매가 덜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구진이 추정했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조작 연구와 달리 변수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자연 연구가 훨씬 더 훌륭한 방법, 꽤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놓고 보자. 그러니까 연구자의 조작 이런 거 없이.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자의 조작이 없기 때문에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해서 혹시 다른 변수에 의해서 치매 위험성이 낮아졌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포진 백신 맞은 사람들이 전부 다 봤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잠을 잘 자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막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상포진 백신을 잘 맞고 그것 때문에 이 치매가 덜 걸린 건데 마치 중간에 매개체인 대상포진 주사가 치매를 낫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거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치주염을 오래 앓은 사람도 치매 가능성 높아지고요. 관절염도 그렇습니다. 모든 염증은 치매 위험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증의 근원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염증의 근원은 뭘까요? 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치매가 높아진다는 것, 특히 젊었을 때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로 점철된 인생이 길면 길수록 치매 위험도가 최대 2.6배나 높아진다는 거 연구 결과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결국 뭐냐면 치매, 기적의 신약,
뭐 나오지만 저는 치매가 이 쌓이는 과정이 수십 년에 걸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서 이것을 단번에 제거하는 약은 저는 과연 있을까? 저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나중에 미래가 발달된 사회에서 뇌의 기억을 그대로 온전히 이송시키면서 뇌를 이식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 기전으로 치매를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저는 쉽게는 안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기적의 치매약도 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하기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작 27% 그러니까 덜 나빠지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뇌 염증을 줄이면 치매 위험도를 20% 낮춘다. 이 대상포진 주사가. 이걸로 저는 다시 한번 나도 65세 넘으면 권장 대상이 되면 주사 맞아야겠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살아야겠다. 즐겁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져봤습니다. 네, 이걸 오늘 방송 사고는 있었지만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 마치고요. 잠시 후에 남세진 원장님 모시고 본격적인 오픈 테이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찬 오픈 테이블 남세진 원장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인터뷰 하겠습니다. 네. 근데 남세진 원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참 잘 안 늙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네. 골프 잘 치시나요? 네, 골프 잘 쳐요, 요즘에도? 최근에 저랑 뭐 운동 나간 적은 없습니다만. 네, 네. 잘 제가 아주 못 칠 때 뭐 나가봐서. 좀 네. 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스타일치과 남세진 원장입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우리 조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치수염이었었다고요? 그렇죠. 급성 치수염이었던 거죠.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네. 아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너무 아픈데 이게 저는 처음에 찬물을 먹어서 이게 딱 시작됐거든요. 근데 어떠한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때는 참는 게 아니라 바로 가서 이거 해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치과 치료 중에 응급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제 질환이 급성 치수염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프면 이제 이게 좀 증상이 오래되고 참다 너무 아프면 이제 신경이 거의 다 죽게 되거든요. 네. 그쯤 되면 이제 뜨거운 걸 먹어도 아프고 가만히 네. 있어도 뭐 밤에 잘 때도 아프고 잠 깨고 이제 뭐 얼음을 입안에 물고 그때는 이제 얼음을 오히려 무는 게 좀 도움이 될 정도로 증상이 완화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응급실에 찾아가는데
결국엔 치과 가서 응급치료를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치료를 받는 김에 이제 이쪽을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 왼쪽도 되게 시린 거예요. 이제 왼쪽에 찬물을 먹었을 때 시린감이 너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 왜 그런 거고 어떤 걸 해주신 건가요? 그 경우는 이제 왼쪽에 치아 뿌리가 네. 노출이 되면 그 치아가 그 안에 신경이 있는데 네.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또 상당히 싫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급성 치수염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치아가 이제 좀 자극을 받아서 싫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뿌리에 뭐 약을 발라준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치과에서 쓰는 그 레진이라는 치료로 그 부위를 이제 잘 덮어주면은 네. 그럼 좀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죠.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뭘 덮었대요. 어쨌든 잇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예. 거죠. 그치. 달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치아에 뿌리가 신경이 노출됐으니까 거기를 덮어주신 거예요. 물론. 네, 예. 치아 표면을 덮어주면 어쨌든 하자마자 맞습니다. 바로 안 시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유튜브 보면 이거 이상해.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하면 갑자기 제 유튜브 동영상에 뭐 잇몸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간 분들 그래서 네. 치과 절대 가지 마세요. 이거 한번 이 치약 써봐. 이거 한번 잡숴봐 하면 잇몸이 젊게 된다.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냥. 아니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있어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뭐 소위 좀 시리니 치약이라고 하는 그런 네. 치약들을 좀 뭐 몇 달 동안 장기간 저 그런 치약은 이미 쓰고 있어요. 네. 시린메디, 그다음에 맞습니다. 뭐야. 예. 그 GSK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불소 많고 불소 네, 예, 불소가 뭐 많은 포타슘인가요? K 그런- 뭐 이런 거 네네네. 있는 거는 이미 쓰고 있죠. 이미. 그런 근데 그런 효과를 약을 보는 분들도 네. 계시고 저는 효과를 예. 봤는데 더는 그걸로 안 되는데 예. 그 치약에 저희 혹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잇몸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 준대요. 그런 치약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뭐 아니죠. 어느 정도는 좀 과장된 표현도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제가 그렇습니다. 살짝 찾아봤는데 그런 논문은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실제로는 이제 잇몸이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는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수복물로 떼워주는 치료도 가능하지만 아니면은 조금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입천장에서 이제 잇몸을 결합조직 이식이라고 해서 잇몸을 네. 떼다가 그 노출된 치아 그 뿌리 표면을 덮어주는 그런 술식이 있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고 될까요? 네. 남세진 원장이 준비한 겁니다. 치과 치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네. 네. 사실 저희 인생이 그 모든 뭐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의학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고 특히나 또 치통으로 또 치아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이 어떤 선택을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 참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오늘 이렇게 좀 우리 또 방금 우리 조 교수님 그 치아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아팠던 그런 경우에 네.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말씀드리고 또 고령화 사회에서 또 임플란트와 틀니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해서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네, 드리고자 좋습니다. 합니다. 이거 저한테도 곧 있으면 해당되고. 네. 요거는 네, 다음 예. 페이지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인데요. 좀 우리 치과에서 치과가 대부분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한데 네. 특별히 많은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치과 치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딱 두 가지를 네. 조금 오늘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설명이 다 필요하지만 이 치아 균열 증후군 뭐 맞습니다. 크레투스 신드롬이라고 있나요? 네네. 이거하고 임플란트를 활용한 틀니 치료는 너무 설명이 많으니까 네. 오늘 이번 기회에. 이렇게 확 해버리겠다. 네네. 네, 여기 그러네요. 저기 김현정님인가요? 저도 남세진 원장님 알아요. 정말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네네. 남세진 원장님 혹시 저 이름 기억하세요? 워낙 못하시죠? 또 예, 많은 죄송합니다. 이름이라 예.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 네. 자, 그러면 크레투스 신드롬부터 시작할까요? 네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크레투스 사실 이거 저죠. 제 그렇죠. 원인이 이거였죠. 네네, 제가 맞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예. 알고 보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치수염 이런 거 있잖아요. 걸린 게 막 고름 있다고 하니까 저 조동찬 뭐 이도 안 닦고 막 구강 더럽고 치덕도 많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저 이는 깨끗했죠. 그럼요. 예, 저 맞습니다. 더럽게 이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잇몸도. 알고 봤더니 왜 고름이 생겼냐면 요거예요. 깨진 거.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크랙투스라고 하면 이제 균열 치아, 이제 치아에 금이 간 거고요. 치아가 완전히 쪼개져서 이제 파절된 건 아니고 네. 치아 내부에 이제 상아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그 치아 내부까지 미세하게 균열이 이제 퍼진 네. 상태를 말을 합니다. 저는 완전히 쪼개졌었죠. 아닙니다. 아니요, 저도 예, 미세한 미세하게 균열이 쪼개진 거예요? 생긴 건데 네. 이제 파절 거의 직전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선명하게 너무 선명하게. 예, 너무 보이는데. 선명하게 네. 보이죠. 네. 그래서 임상에서 이제 흔하게 사실 관찰되는 소견이고 네. 제가 좀 치과의사 초년생 때는 크랙이라는 거를 잘 그렇게 자주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임상 경험이 이제 오래되면서부터는 이게 꽤 흔한 거고 많은 분들한테 나타난다라는 거를 경험이 없을 때는 잘 몰랐다가 못 네, 봐서 네, 환자가 없나 보다. 원래도 그때도 많았는데. 있었는데 그때는 서툰 치과 의사여서. 예. 그리고 그때도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크랙 있는 환자들 많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저게 정말 그런가 좀 긴가민가 하고 그랬는데 네. 이게 정말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네.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실제 논문에도 보면은 네. 임상에서 흔하게 관찰된다라고 네.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대구치 큰 어금니에서 네.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작은 어금니에도 꽤 나타나지만 우리 이제 그러니까 조 교수님은 작은 어금니였죠. 큰 어금니가 저 맨 뒤에는 두세 개. 예. 두세 개. 그다음에 저는 작은 어금니. 소구치였어요. 맞아요. 소구치였죠. 네. 소구치에도 많이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균열선을 통해서 네.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들어가면서 치아 내부의 신경 혈관까지 도달하면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급성 치수염이 발생하고 그렇죠. 치통이 일어나는 저한테는 거죠. 작은 틈으로 보이지만 세균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그렇죠. 공간이 넓은 되니까요. 공간이죠. 막 맞습니다. 절벽이겠죠. 얘네들 네. 근데 왜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진짜 막 너무 그전 아직도 그 아픈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럽죠. 네. 네. 다음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분류를 보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치관 균열, 이제 치아 머리 부위에 이렇게 사진 보면 금이 보이죠? 네. 그다음에 치근 뿌리 균열, 이렇게 치아 뿌리에도 금이 가서 이제 이를 뽑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한번 예, 진행해 그래요, 보겠습니다. 일단 그 크랙투스의 주요 증상은 환자분들이 거의 이렇게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게 거의 다 들어있는데요. 특정 방향으로 어떻게 씹을 때 갑자기 찌릿하게 아프다. 그다음에 저도 알고 보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있죠. 예, 있었어요. 처음에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쪽으로 먹으면 자꾸 아프니까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드셨겠죠. 반대쪽으로 먹고. 네. 그 저작 시에 치아를 또 깨물 때보다 이게 뗄 때 더 아픈 경우가 있고요. 처음에는 특히 이제 찬물이 민감해지다가 찬물. 뜨거운 진짜. 물에 민감해지고. 제가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도 안 마시거든요. 뭐 이제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일정하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리고요. 네. 그래서 소위 뭐 미치게 애매한 통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함부로 치료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치료가 지연되다 보면 이제 점점점 심한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인은 주로 오래된 금속 수복물, 네. 아말감이나 금 인레이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치아가 더 금인나이가 금리빨인가요? 금리빨이죠. 금리? 금리를 이제 씌운 게 아니라 예. 치아 내부에 이렇게 떼운 경우, 떼운 금봉을 거.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제 나무에 도끼장 같은 게 꽝꽝 치면 쪼개지듯이 이제 그런 어떤 쐐기 아말감도 그런 거니까. 아말감도 금속이죠. 예, 쐐기 효과가 저도 있는 어렸을 때 거죠. 아말감 했었어요. 그게 원인일 수도 있겠네. 근데 수복물이 있는 경우에 잘 생기지만 수복물이 없는 경우에도 많이 경우에도? 생깁니다. 우리 조 교수님은 수복물이 전혀 없었어요? 없던 치아에서도 생기는 거죠. 그랬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스트레스 우리 많이 받죠. 근데 네. 이갈이나 이 악물 습관이 있거나 또 딱딱하고 질긴 전 음식들을 좋아하거나 이를 악물지는 않는데 이는 갈아요. 갈아요. 그런 경우 있을 아이들 때. 보면 안 가는데 어렸을 때 많이 갈았고.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더 생길 수 있겠고. 세 번째다. 그런가요? 네. 예. 교합력이 한쪽으로 집중된 경우. 이 딱딱하고 질긴 음식. 그런 건 좋아. 과메기, 오징어. 그런 거 이제 좀 완전 좋아하니까.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구나. 치아가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약해지니까. 그 나이 드는 게 좀 진짜 이런 면에서 좀 슬프긴 해요. 그렇죠. 좋은 점도 있지만. 예. 네. 그다음에 과거에 뭐 충치로 인해서 신경 치료를 받았던 경우 그런 경우는 치아가 구조적으로 좀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잘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일례로 보면 이게 이제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불편해서 오셨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아말감이 있던 치아였거든요. 가운데 있는 치아 얘기했는데. 네, 가운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말감이 있는데 이제 제거를 해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쫙 검은색 선이 보이죠. 옆으로 이렇게 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균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 치료를 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 인레이가 있는 경우도 저런 걸 인레이라고 하는구나. 네네, 맞습니다. 덮어 씌운 게 아니라 금으로 떼운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살짝 금이 주변에 보이는데 제거를 해보면 더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네. 중요한데요. 네. 일단 처음에 엑스레이 사진이나 눈으로 봐서는 처음에 잘 안 보입니다. 아, 이거 내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 어렵습니다. 왜냐면 증상도 애매해. 애매하고 잘 처음에는 보이지도 보이지도 않아. 않고. 이거가 뭐냐면 환자는 미치게 아픈데 막 이렇게 그렇죠. 하면 예, 예. 사실 뭐 저 같으면 저 환자 꾀병이나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꾀병으로 오인받기 딱 좋네요. 좋을 이게.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씹는 바이트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뭐 빛을 투과해서 그 네. 파절선에서 빛이 차단되는지 그런 걸 보기도 하고요. 이제 현미경이 있는 경우는 현미경으로 봐서 네. 미세하게 또 관찰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번째, 5번째인가 좀 특정 그 부위에 네. 좁고 깊은 이렇게 치주 탐침으로 치조골 소지된 것들이 관찰되면 거의 이제 확신을 갖고 이거는 치아 크랙이 있다라고. 이게 근데 제가 치료받을 때 보고.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치과를 제외한 다른 그 예를 들면 정형외과나 어딜 가면 제가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지 예상이 돼요. 보이기도 할 뿐더러. 네네. 근데 제가 이거 치과 치료를 받는 동안은 제가 무슨 잘 모르시죠. 어떤 행위를 받고 있는지 그렇죠. 아예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게 엑스레이 뭐냐면 직접 안으로 넣어서 찍는 엑스레이도 있는 건가요? 뭘 파면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예. 뭐죠? 뭘 보시던데 막. 엑스레이는 보고요. 네. 지금 이제 방금 치주 탐침 저런 경우는 예, 이제 예. 조금 뿌리까지 이제 그 균열이 진행됐을 때는 저런 방식에 의해서 좀 확신을 갖고 진단을 내린다는 예, 그런 경우고요. 네. 또 실제 신경 치료를 처음에는 이제 이게 크랙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신경 치료를 하다가 네. 어떤 이상 반응이 있을 때 네. 그때 또 뒤늦게 발견하기도 하고 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엑스레이 상에 이렇게 J 쉐입으로 치조골 소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 지나서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저 사진처럼 네. 보면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맺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가운데 옆에. 보이는 거죠? 네, 예, 가운데에 보이는 그 치아 옆으로 좀 검게. 이렇게 이제 뭐냐면 다른 거는 뼈하고 잇몸하고 이렇게 균일하게 보이는데 가운데 치아 보면 예, 예, 약간 붕 떠 옆쪽에 있는 맞습니다. 어디 뭐 공간에 좀 이게 박혀 있는 듯한데 그게 저 검게 검게 보이는 보이는 거. 게 뼈가 소실된 뼈가 거죠. 소실된 거죠. 맞습니다. 뼈는 아주 촘촘하면 하얗게 보이는데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가운데 이에 예, 보면 왼쪽에 보면은 까맣게 보이잖아요. 보이죠. 그럼 뼈가 없는 소실된 없어진 거죠. 빈 공간. 맞습니다. 오. 염증이 있으면 저렇게 없어지고 네.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더 진행되면 저렇게 뼈가 네. 뿌리 끝에서 뿌리 한쪽 면을 타고 쭉 올라오면서 네. 이제 영어 대문자 뭐 J나 U 타입의 네. 그런 쉐입의 골파기 양상을 보이면 이제 거의 크랙으로 네. 문제가 됐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 흐를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네. 방사선 사진에도 안 나타나니까 그러네요. 참 어렵고 그러네 이거. 또 환자분께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동의도 구하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네. 환자분이 계속 의심을 하죠. 이거 크랙 아닌데 괜히 이게 막 무리해서 뭐 신경 주의 이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네. 이제 대부분은 결국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치아 뭐 다듬거나 네. 수복물이 있었다면 그걸 제거하면은 균열선이 이제 확실하게 보여서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야 오해가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은요. 처음에 이제 치아의 그 상아질 표층에 국한된 어떤 얕은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네.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기도 네. 하고요. 이제 약간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네.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그 균열선을 제거하고 네. 레진 같은 그런 접착제를 이용해서 떼우기도 하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크라운을 씌우죠. 네. 이가 쪼개지는 거를 제가 막기 위해서. 받은 게 크라운 씌운 거죠. 맞습니다. 네. 크라운을 씌우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크라운만 씌워서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통증이 이제 심하면 신경치료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상황이었죠. 치아 신경까지 가까이 네. 이미 균열이 생겨서 네. 염증이 이제 치수염이 생겼고 네. 너무 아파서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진단 후에 확신을 갖고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네. 치료를 이제 치아를 아예 쏴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균열이 보이면 네.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요. 치아 뿌리까지 이제 이게 균열이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네. 치아 머리에서 시작한 균열이 뿌리까지 도달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치아 머리는 아닌데 그냥 뿌리에 단독적으로 생기는 그런 균열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해결하기가 이제 어렵죠. 이거 뭐 크라운 씌울 수도 없고. 예, 위에를 씌운다고 해서 아래 뿌리에 있는 균열이 해결되는 것도 해결되는 아니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 예. 그럼 제 이제 얕은 생각으로는
뽑고 임플란트 넣는 뭐 없지 않을까? 거의 예, 뽑고 브릿지나 임플란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예, 저는 그래서 이거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를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엑스레이 안 나타나거든요. 네. 약간 멀쩡한 치아를 이거 괜히 뽑아가지고 뽑는 저 거 사람 돈 아니에요? 벌려고 임플란트 입고 권유하는 거 아니야? 예, 대부분 치과 의사분들은 그쵸?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런 네.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원래 오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생겨요. 예, 예. 그러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양아치 같은 의사들 일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전체 의사들이 양아치 이런 것들은 근데 네. 전 모든 직업도 그런 것 같아요. 기자도 기레기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억울하거든요. 기자들 되게 열심히 살고 지금 전 나왔지만 되게 열심히 사는 기자들이 있는데 일부 그 양아치 같은 기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 기자가 이제 뭐 기레기처럼 되는 오염받는. 그럴 수도 아무튼 그렇죠. 치과 선생님들도 그렇겠죠. 대부분 네. 돈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맞습니다. 아니 돈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하는 만큼만 벌고 싶지 네네. 필요 없는 거를 환자에게 해서 그럼요. 막 이렇게 뜯어내려고 하시는 치과 선생님은 되죠. 뭐 별로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부 특히 일부가 그렇다는. 네. 거. 그래서 좀 오해가 있고 네. 그러다가도 이렇게 뽑고 나서 실제 이렇게 크랙이 가서 네.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걸 잘 보여드리면 네. 그때는 이제 진단이 그러네요. 옳았구나 또 환자의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네. 이거 딱 보여주면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안 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이씨. 맞습니다. 뭐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좀 몇 가지 증례를 좀 제 케이스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이 케이스는 증상이 뭔가 계속 있어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네. 사실 신경치료 도중에 이상을 감지를 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말한 그런 거죠. 나 원장님이 이제 신경치료를 뿌리 하는데 건드렸는데 더 아파하는구나. 예, 뭔가 그 이제 전자근관장 측정기라는 네. 거를 활용해서 신경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이상 신호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의심을 하죠. 이거 뿌리에 금이 갔을 수 있다. 근데 일단은 한번 치료를 끝까지 해봤는데 네. 증상이 호전되는 듯 싶더니 다시 아파지는 거죠. 네. 환자분께 이런저런 얘기를 쭉 설명드리고 결국 환자분이 이해하고 동의하에 이를 뽑았더니 역시나 네, 저렇게 이렇게 뿌리에 됐구나. 이제 금이 갔구나. 예, 보여서 임플란트를 했던 네. 그런 증례이고요. 네. 이분은 사실 엑스레이 보이는 거예요. 저 가운데 치아 보시면 좀 이상하죠. 옆에 네. 뒤쪽에 있는 뿌리가 약간 네. 선이 넓어져 있는 게 있죠. 보이죠. 그러니까 다리라고 하면 다리 사이에 원래 촉촉한데 쟤는 그렇죠. 확실히 쫙 벌어져 있는 게 보이죠. 벌어져 검은 있네. 띠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런 경우에 이제 균열 거의 이제 저 정도 되면 파절되었다고 봅니다. 네. 쪼개져서 벌어진 거죠. 근데 저렇게 엑스레이 이렇게 되게 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딱 맞아서 찍으면 저렇게 운이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오히려 행운이겠네요. 그런 경우는 환자분도 헷갈리지 잘 않으니까. 이해를 하고 예. 이제 보이니까. 잘 보이고 뽑으면 역시나 이제 균열 파절된 그 선이 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환자처럼 뽑고 나야만 눈으로 보이는 확인되는 경우가 게 제일 애매한 만약 경우입니다. 뽑고 났어요. 네.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뭐 참 난감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난감하겠네요. 균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예, 있으니까 뭐 그럴 때는 좀 난감할 수 있지만 또 네. 그에 맞게 또 잘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경우 제 아주 기억에 남는 환자분인데 네. 오른쪽 아래 끝에 이제 금 인레이가 크게 되어 있고 네.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했는데 네. 한 4년 정도 있다가 뭔가 불편감으로 오셨어요. 4년 후. 네, 예. 신경 치료 잘 돼 있고 잘 쓰셨는데 네. 이상하다 해서 뭐 신경 치료를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한번 다시 해보게 되죠. 네, 그렇죠.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라도 네. 크라운을 뜯어내고 신경 치료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신경 치료를 하면은 환자분이 또 증상이 좀 잠시 호전이 되죠. 네. 또 좋아져서 크라운을 또 새로 씌웠어요. 네. 비용을 들여서. 네. 새로 씌웠는데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계속 아파요. 그러면 이제 난감하죠. 그럼 난감하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환자분께 이거는 뿌리에 아마 크랙이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네. 환자분이 그거를 또 잘 이해해 주시면 좋지만 네. 또 뭐 때로는 뭐 정말 애써서 뭐 치료도 받고 했는데 또 아프고 혹시 뭐 신경 치료를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을 그렇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또 신경 치료를 다시 하느냐 뭐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그때는 아까 여러 가지 진단 기준으로 네. 진단해 보니까 이건 크랙이 거의 확실하다. 네. 봐서 이거는 이제 설명하고 이를 뽑았어요. 네. 정말 이제 그 순간 두근두근하죠. 두근두근하겠다. 예, 와. 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네, 뽑았는데 역시나 와. 이제 잘 보이나요? 지금 균열이 네. 이게 검게 딱 네.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균열이 있는 치아는 뿌리가 이렇게 검게 오염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잘 이제 이해를 하고 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잘 치료가 마무리되었던 네. 그런 경우고요. 와,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어려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와, 네. 이거 진짜 그리고 진단도 저처럼 어렵고 겉에 오해받기도 있는 거 쉽고. 말고 네. 뿌리에 금광고는 이거 정말 치과 의사가 네. 치과 선생님들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구나. 맞습니다. 와. 요 경우도 이제 염증이 네. 이렇게 보면 뾰드락지가 보이세요? 저 위에 잇몸 위에 네, 동그랗게 보여요. 예. 고름이 올라와 예, 있죠. 예. 이제 어느 정도 병이 이건 진행이 된 거고요. 네. 옆에 보면 뿌리가 이제 네. 치아 얇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뭐 금속으로 이렇게 기둥도 세워놓은 이런 치아인데 네. 아무래도 저런 상황에서 이제 치아가 힘을 받다 보면 네. 균열이 잘 발생이 됩니다. 아. 이런 경우는 거의 뭐 99% 100% 치근 균열이죠. 네. 그래서 뽑아 보면 역시나 네. 그 가운데 하얗게 어. 미세하게 선이 하나 쫙 간 게 보이시나요? 네, 네. 보여요. 보이죠? 예. 저렇게 해서 이제 뽑게 되고 결국 이제 뭐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네. 요 경우도 환자분들께 이런 비슷한 아마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저 가운데 신경치료 이미 했던 치아가 뭔가 네.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근데 엑스레이상 뼈가 녹은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아, 네. 뭐 아마 그러네. 치아 뿌리에 이것도 균열이 있어서 이건 뽑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더 지켜보길 원하시죠.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결국은 그냥 가셨다가 7개월 정도 지나서 오셨어요. 네. 또 불편하시니까. 네. 보니까 뼈가 이렇게 주변으로 검게 네. 다 그러네요. 녹은 게 이제 녹았네요. 보이죠. 네. 예, 이쯤 되면 이제 환자분들도 수긍하시고 네. 발치를 하게 되는데 발치해 보면 역시나 네. 치근 균열이 보이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병을 좀 너무 키우고 키웠네. 그렇죠. 고생하다 오신 경우입니다. 사실 아니, 진작에 근데 뽑았으면 왜냐면 됐는데. 사실 임플란트를 할 때도 저 받치되는 뼈가 맞습니다. 예. 튼튼해야 이게 뼈가 좋아야 뼈가 임플란트도 이게 손쉽게 되죠. 손쉽게 되는 건데 예. 사실 저렇게 뼈가 좀 녹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려면 하면 이제 시간도 걸리고 조금 뼈의 손해잖아요. 그 손해죠. 예.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임플란트와 고리식을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드린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랙투스 신드롬이라는 게요. 치료가 끝나도 반드시 이렇게 환자분께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치료의 결과죠. 예후가 어떤가 설명드리는데 균열이 좀 얕고 초기 증세였으면 크라운을 잘 씌워서 오랫동안 또 잘 쓰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네. 이제 우리 신경치료까지 가서 크라운을 이제 씌우는 이런 상황에는 이게 균열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경우에 이제 결국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서 크라운을 씌웠어도 그냥 막 딱딱하고 질긴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막 씹으시면 안 되고 네. 좀 조심스럽게 오. 씹어야 오래 버틴다. 그러니까 제 여기가 네, 크라운을 씌운 상태지만 네, 이게 더 깊어지면 또 뿌리까지 갈 수도 있고 갈라지니까 그렇게 네, 되면 조심히 써야 돼. 결국 뽑아야 되는 빼서 거죠. 또 임플란트 해야, 예, 해야 되는 겁니다. 거죠. 예, 우린 최대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아. 이를 뽑고 임플란트로 가는 걸 최대한 늦게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 그럼 임플란트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임플란트 수명이 딱 몇 년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요?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사람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그렇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 뭐 논문에 나와 있는 네. 통계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한 90% 성공률, 네. 예, 한 10년 성공률이 한 90% 이상 되고요. 15년, 20년 되면 이제 80% 정도로 떨어지지만 네. 잘 쓰면은 아주 오래 쓴다면 한 30년까지도 쓰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제 평균이 10년이다, 뭐 10년 이상이지만 그렇지 않게 뭐 몇 년 만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뭐 예, 비슷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무릎 인공관절도 수명이 10에서 15년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가급적 늦게 받는 게 좀 네, 안전한 좋죠. 거죠. 맞습니다. 아니면 너무 일찍 받으면 살아생전 한 번 한 더 번 더 재수술을 하시면 받아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재수술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임플란트도 다시 재수술하는 게 할 수 어려울 있죠. 있긴 하지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상당히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네. 저도 그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네. 한 30대, 40대 때 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치아를 뽑게 돼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게 한 20년, 네. 아주 많게는 30년을 잘 쓴다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또 실패되면 한 번 정도 더 수술할 이제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쓸 때까지 잘 버티는 게 좋겠다. 그 네. 금이 다시 들러붙지 않거든요. 네. 예, 예.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뭐, 뿌리까지 진행돼서 염증이 진행되면 이제 또 너무 참지 말고 신속하게 발치할 필요가 있다. 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유익하지 네. 않을까. 아,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죠. 예, 임플란트를 활용한 틀니 치료인데요. 네. 이 부분이 좀 설명드릴 게 많아서 이번 네. 기회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네,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를 네. 이거 우리 부모님들한테 뭐 너무나 해당되는. 맞습니다. 예. 저도 예. 좀 있으면 저에게도 해당되겠죠. 예. 예.
우리가 이제 무치약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치아가 없는 경우를 네. 이제 무치약이라고 하고 우리가 위턱을 상악, 네. 아래턱을 하악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상악 무치약, 네. 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하악 무치약. 예. 예. 또 치아가 부분적으로 몇 개 있으면 부분 무치약. 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치약 환자에서 치료 방법이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네. 의사들마다 이제 의견이 다 다르고 다를 수 있겠네요. 예, 뭐 요즘 유튜브 보면 네.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세요. 네. 이런 경우엔 저런 경우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경우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은데 실은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 또 생각일 수 있죠. 뭐 저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이 또 예, 저의 뭐 남태준 개인적인 원장의 의견일 수도 생각이고요.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논문과 이런 것들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무치약 환자가 있으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분 틀리, 완전 틀리 네.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가철성이라고 합니다. 네. 가철성이라는 건 꼈다 뺐다. 네. 예. 탈착이 가능한 경우를 가철성이라고 네. 하고요. 이제 이거 하나도 없을 때 뭐 전체 다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고정성으로 자기 치아처럼 만드는 네.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오버덴처라는 게 있고요.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 클라스프 부분 틀리가 있는데 네. 이걸 한번 자세하게 조금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틀리, 완전 틀리는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의치 치료입니다. 이건 네. 대부분 아실 거라고 네. 보고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우리 부분 틀리예요. 네, 저희 예. 어머니가 이거 하고 계신데. 아, 그렇군요. 부분 예. 틀리를 하게 되면 밑에 사진에 보듯이 이제 틀리가 걸리는 치아를 네. 자기 치아를 그냥 활용해서 잘 걸 수도 있고 네. 치아의 모양이 안 좋거나 방향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렇게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해서 치아를 좀 보강하고 저렇게 틀리가 잘 걸릴 수 있도록 네. 틀리가 안착되는 레스트도 있고 치아를 감싸는 이런 클라스프 고리가 있는 네. 거죠. 아. 저렇게 해서 이제 틀리를 쓰시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이가 하나도 없죠. 네. 예, 위아래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네. 이제 완전 틀리, 예, 네, 전체 그렇군요. 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보기도 이쁘고 좋은데 네. 치아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력이나 지지가 좀 떨어지고 아, 그렇겠네요.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좀 덜그럭거리기도 하고. 예, 왜냐면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이게 딱 기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기둥이 받침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치아 그렇게 잇몸에 이렇게 네. 안착시켜서 그냥 보기만 보면 제일 이쁜데? 안정적인데 맞습니다. 근데 뭘 씹으려면 그러면 막 힘이 흔들리고 막 그렇겠네. 예. 아. 그래서 자연 치아에 비해서 씹는 힘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는 떨어지고.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렇네요. 대신에 뼈가 아주 튼튼하고 좋고 잇몸이 두꺼운 분들은 음. 이렇게 완전 틀리만 해도 또 잘 아. 적응해서 이것저것 잘 씹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치료법이 되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전체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튜브에 많은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 네. 뭐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 네. 있어서 재밌을 한번 것 설명을 같아요. 그래서.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 그래서 통상적인 우리 임플란트를 신고 크라운 브릿지로 이를 다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예. 두 번째 타입은요.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하이브리드 보철. 하이브리드 좀 보철? 일이 말이 너무 길죠. 하이브리드도 뭔가 뭐 섞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하이브리드 뭐가 섞인 네. 겁니다. 네. 임플란트에다가 임플란트에다가 예, 여러 이게 신고 그 위에 틀니처럼 네. 하나에 대한 원피스에 이제 틀니를 끼는 거죠. 장착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좀 어렵죠. 그래서 일명 이제 뭐 풀 아치 임플란트라고도 하고 네. 요즘은 이제 오론 X라고 해서 네. 이제 만약 X가 이제 임플란트의 개수를 임플란트 얘기하는데요. 개수에. 뭐 임플란트를 4개 심으면 오론 4라 그러고요. 아. 임플란트를 6개만 심어서 이를 다 만들면 올 온 6. 아, 예, 4개를 심고 그 위에 모든 걸 다 치아를 만든다. 네. 예, 이해되시죠? 네,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예. 오론 X라는 표현들을 아마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런 치료법인데요. 네. 한번 설명드려 네. 보겠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이제 크라운 브릿지로 하는 타입인데요. 네. 이제 우리 고령의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전체 틀니를 이제 못 쓰겠다. 아, 못 쓰겠다. 예, 좀 예, 윗니가 아예 없으시네요. 예, 윗니가. 하나도 없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은 위에 네. 이제 턱뼈에 치아가 하나도 하나도 없는 것이 없어요. 보이죠. 예. 네. 아래는 자기 치아들도 있고 네. 임플란트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 위에 틀니를 쓰면 아래가 힘이 아주 강하죠. 네. 자기 치아하고 임플란트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위에 틀니만 하면은 사실 아. 씹을 때 힘이 너무 많이 전달돼서 아. 잇몸이 아픕니다. 아, 예. 그렇겠네. 그래서 사실 이 힘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아. 경우에는 완전 틀니를 편측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금기증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왔던 네,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저렇게 보면 이 경우는 제가 8개를 심었네요. 8개네요. 예. 8개를 심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본을 떠서 기둥을 세우고 네. 임플란트 치아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악 임플란트, 전체 임플란트이고요. 오. 이런 경우에는 치아의 그 정확한 위치에 잘 맞게 임플란트를 심고 네. 보철을 하는데 네. 이 경우에 뭐 가장 큰 장점은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튼튼하게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치아를 하나로 다 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섹션으로 나눠서 분절해서 만들어요. 주로 네. 3피스, 4피스, 어금니 따로, 앞니 따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이건 다른 분 케이스인데요. 위아래 이제 전체 다 임플란트가 이제 치아가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전악 임플란트를 하길 원하셔서 네. 이제 결과 사진이죠. 저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치아를 이제 만들어 드린 경우인데요. 네. 실제 처음에 엑스레이 보면 뭐 거의 이제 치아가 없죠. 네. 임플란트를 다 심고요. 네. 이제 하루에 다 심기는 너무 무리가 된다면 이제 나눠서 심습니다. 하루 해가지고 위에 네. 한 번, 아래 한 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도 시간도 걸리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인내하면서 이걸 잘 치료 과정을 견디면 근데 이렇게 쉽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치료. 그러네요. 예, 네.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아니 근데 일단 그런 비용은 좋은 좀 많이 들 것 같네요. 저는. 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예, 얼마나 그래서 드나요, 저러면?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꽤 많이 들죠. 그거 좀 예. 몇천 들 것 같은데요? 예, 뭐 적게는 수천만 원 들기도 하고. 억도 넘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네. 이게 이제 비보험 진료가 병원마다 수가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면 임플란트 재료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재료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네. 이제 의사들의 이제 뭐 비보험 치료니까 본인이 어떤 수고와 나는, 노력과 네.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따져서 뭐 수가를 다양하게 받다 보니까 좀 비용의 차이가 요즘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장점과 좀 뭐 단점, 주의점을 네. 좀 설명드리면 이제 장점은 뭐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하죠. 네. 고정 속으로 부착하니까 꼈다 뺐다 할 필요가 네, 필요 없고 없고, 저장력도 우수하고 예. 또 보철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될 때 그 부위만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요. 대신에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 임플란트 개수를 좀 이제 많이 심어야 되니까 그만큼 또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비용 부담이 되고 또 이제 뭐 삼각동이나 이렇게 하추 신경이 가까울 때는 이제 뼈 이식이나 이런 또 신경 손상 이런 것들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온 네. 것이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이브리드, 오로넥스, 이게 프라치 하이브리드구나. 이런 방법인데요. 네. 이게 보면 위에 상부 보철물이 하나로 다 연결돼 있죠. 예, 그러네요. 예, 원바디, 원피스입니다. 예, 원피스. 거기에 뭐 예. 임플란트를 지금 얘는 네.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네. 이건 제 케이스가 아니고 이제 논문에 있는 네. 사진을 따다 온 건데요.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껴드리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캡처한 네. 건데요. 임플란트를 소수의 임플란트만 몇 개 심고 네. 저렇게 하나의 보철물을 나사로 고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 케이스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면 뭐 수없이 많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저렇게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한 6개 정도. 있고, 예, 아래는 한 4개 정도만 그러니까 이거 심어- 올 온 6. 6그리고 올온 4개 4가 되는 거죠. 아주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이렇게 상악은 오론 6, 네. 하악은 오론 4.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아를 위가 더 마무리하는 많이 필요한 건 위턱뼈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보다 위턱뼈가 좀 더 약합니다. 약해서 예,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치아 개수를 더 늘려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둥을 많이 맞습니다. 박아야 된다. 예, 그리고 뼈가 원래 약해서. 치아가 위턱이 아래턱보다 더 크거든요. 네. 윗니가 아랫니를 덮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네요. 한두 개라도 더 심는 경우가 네.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요 오로넥스 프라치라는 임플란트의 이제 장점은 소수의 임플란트만으로 전체 임플란트를 고정성으로 이게 보철 수복을 하니까 네. 사실 잘만 하면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은 네. 보철물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뼈가 좋은 데만 골라서 심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렇겠구나. 그 전체 임플란트는 내가 원하는 원래 있던 치아 자리를 네. 그대로 심어줄 때만이 이제 의미가 이제 있는데 거고. 예. 이 경우는 그냥 위에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일을 만드니까 뭐 위치가 좀 중요하지가 않을 수 있죠. 네, 뼈가 좋은 데를 골라가면서 심으니까 좀 뭐 뼈가 안 좋은 데는 복잡한 고리식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고 네. 또 하치조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걸 피해서 심을 수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경 손상 부담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임플란트를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심고 한꺼번에 이제 보철을 올릴 때 그렇겠네요. 좀 전체 치료 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그러니까 또 이거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나 감이 가요. 왜냐면 일단 그 앵커가 되는 그 임플란트 그렇죠. 딱딱한 다음에 예. 요거 딱 해가지고 한번 딱 씌우면 끝나잖아. 붙이면 끝나는 이거 거죠. 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나사로 조이나요? 나사로 조이는 게 이제 원칙이죠. 아, 예. 그러니까. 근데 뭐 말대로 이렇게 아주 쉽고 간단한 건 아니고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네. 당연히 여기 올릴 때 뭐 맞습니다. 사실 앵커를 한다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요 장점이 뭐 네.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임플란트를 우리가 뭐 두세 개 빠지면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임시치아를 만들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임플란트가 뼈하고 아직 골선 결합을 이루지 못할 때는 네. 임플란트 심자마자 한두 개 심고 바로 이를 만들고 심으면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네. 실패할 수 있는데 네. 요 경우는 여러 개 소수지만 몇 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우리 치아의 앞궁이 이렇게 아치 타입으로 돼 있거든요. 네. 거기를 이쪽도 심고 앞에도 심고 반대편에도 심고 네. 이게 산발이 지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하게 안정이 되다 보니까 네. 바로 힘을 가해도 이게 서로 임플란트가 의지가 되면서 네. 고정이 돼서 네. 임플란트가 실패가 덜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타입의 장점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임시치아를 바로 넣어드릴 수 있고 또 치료가 끝나는 시점도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네. 장점들이 있죠. 네. 대신에 이제 단점도 있죠. 네, 단점이 예,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주 되게 좋아 보여요. 좋아 제가 보이죠? 나중에, 네. 나중에 하면 이런 네.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철물은 치과에서만 탁찰이 가능합니다. 차리 뭐예요?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거. 예, 가끔 이게 그렇겠네. 이제 환자분은 스스로 집에서 꼈다 뺐다 못 하는데요. 꼈다 뺐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네. 이 가철성이라는 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끼고 뭔가 해결하고 싶을 때 네. 이렇게 빼서 씻고 소독도 하고 입안도 헹구고 다시 끼고 하는 그런 게 또 이렇게 청소성, 위생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게 상부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 이게 딱 어느 정도 좀 붙어 있는 거라서 네. 음식물이 끼면 네. 이걸 잘 빼야 되는데 또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못하면. 네. 그래서 그 음식물이 끼면 계속 냄새가 나고 잇몸이 아프고 그렇겠네요. 짜증나지, 일단. 예, 예. 말 그대로 딱 그 정말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근데 이걸 내가 뺄 수는 없어. 네. 반드시 치과를 가서 청소를 받거나 네. 아니면 치과에서 원장님이 그걸 다 해줘야 나사를 돼. 풀고 다 빼가지고 소독하고 또 다시 또 끼고 아. 이런 것들을 맨날 가서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청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원장님이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상부 보철물이 원피스로 돼 있다 보니까 네. 가끔 임플란트 보철물이 이게 뭐 그럼 깨지거나 깨지겠네. 파절되는 경우 그럴 때 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보기에는 예. 지금 뭐 하듯이 우리 다리 짓듯이 한 3개 정도 여기 딱 틈을 넣어가지고 예. 3피스로 분절로 하면 네. 그 부분만 문제되면 해결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로 다 만들다 뭐 이유는 보니까 있겠죠. 저는 뇌피셜로 원피스가 아니라 한 3피스 정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로넥스를 할 때는 원피스로밖에 못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겠죠. 원피스가 이유가 있겠죠. 아니로 나눠서 만들면 이미 그는 오로넥스가 아니고 사실 그거를 후라치라고 주장한다면 사실 잘못된 표현이고요. 아, 그렇구나. 예, 후라치가 아닌데 나는 후라치를 해요라고 또 주장한다면 조금 말이 안 되겠죠? 예. 알겠어요. 일단 후라치라는 엄밀한 건 의미의 하나로 다 된 얘기하는 거죠. 거고. 그래서 파절이 되면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네, 다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도 네. 있는 거죠. 또 그 임플란트가 이제 소수의 임플란트가 심었는데 그 중에 뭐 4개나 6개 심었는데 하나라도 실패가 되면 그렇겠네요. 예, 이게 이렇게 끝에 있는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빠지면, 문제가 되면 네. 이게 전체가 더 부러질 수 그렇겠네요. 있겠죠. 네. 더 약해지겠죠. 더 약해지니까. 다리 끝에 기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또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이런 후라치 임플란트 보철물은 서양에서 네. 이제 그동안 많이 해왔던 방법이고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지 꽤 됐습니다. 이걸 네. 이제 경험을 쌓아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제 치과 의사들마다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네. 이걸 그냥 안 하는 분이 계셔서 네. 전통적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예, 안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네. 이제 최근 들어 디지털 네. 이런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디지털 가이드 수술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또 디지털로 인상을 체득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상부 보철물이 예전에는 그냥 틀니와 같은 재료여서 좀 약하고 깨지고 네. 부서졌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지르코니아라는 아주 강화형 티타늄을 써서 네. 또 그런 강화형 재료를 쓰고 거기에 또 티타늄 바 같은 걸 보강해서 보강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또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동안 전통적인 한계가 있어서 안 하고 있었지만 저도 좀 이 부분은 아주 선별적으로 잘 한다면 케이스를 잘 선별한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라고 네. 생각하는 네. 어찌 보면은 좀 호불호가 있지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임플란트 오버덴처라는 네. 건데요. 이게 이제 임플란트를 한 2개 내지 뭐 3개, 4개 정도 심고 네. 그 이제 임플란트 이제 틀니를 덮어주는 네. 그런 픽의 의치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 연결하는 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제 단추, 뭐 네. 자석, 아니면 그 바 같은 걸 이용해서 네. 임플란트와 틀니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림 봐야 예, 봐야 이해가 되죠. 이게 보면 왼쪽에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바 임플란트 덴처가 네.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4개 정도를 심고 저게 네 바를 개를, 연결해서. 근데 바를 연결했네요. 네, 아까 예. 이제 이거는 중간에 막대, 예. 그러니까 임플란트 사이에 막대가 있는 거죠. 막대가 지금? 있어서 보강을 하고요. 보강을 하고. 예, 임플란트가 개별적으로 있으면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전체 틀니, 전체 틀니. 예, 우리 전통적으로 쓰는 전체 틀니를 끼는 거죠. 예. 단추로 연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꼈다 뺐다가 가능하고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청소가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은 이제 볼 타입으로 임플란트를 최소한으로 한 2개 정도만 심거나 네. 아니면 4개를 심거나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아래 틀니를 또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위아래에 이가 없는 경우에 네. 위에는 전체 틀니를 하고 네. 아래는 뭐 임플란트 2개 정도를 심어서 네. 이제 정성껏 이제 위아래 틀니 본을 떠서요. 네. 임플란트를 틀니를 만드는데 네. 임플란트가 있다고 해서 틀니를 사실 대충 만들면 안 되고요. 네. 틀니는 전통적인 그 네. 방식 그대로 잘 정성껏 만들어서 틀니를 이렇게 임플란트 연결해서 끼는 거죠. 네. 그럼 상하계는 완전 틀니, 네. 하악은 사실 아래 틀니가 이게 고정이 안 되고 네.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버덴처라는 걸 쓰면 장점이 틀니의 유지력도 좀 증가가 되고 네. 전통적인 틀니의 단점을 보강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완전 틀니 형태니까 모양도 좀 신미적이고 네. 입술도 지지가 되고 네. 그래서 보기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아까 저기 했던 그 위 틀니가 좀 아픈 그런 단점 없나요? 아래가 아래가 좀 강해지니까 위틀리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네. 위틀리는 보통 입천장이 넓잖아요. 네. 뼈도 많고 네. 잇몸도 두껍고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힘은 위아래가 틀리 정도면은 잘 적응이 됩니다. 예, 아래가 자기치 하나 임플란트가 아니면 어쨌든 아래도 틀리이기 때문에 아래도 어쨌든 끼긴 힘이 했지만 조금 약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는 아까 아래만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만들면 이 어금니 부위는 결국은 또 잇몸으로 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지지가 약하다는 좀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또 간혹 아프다고 오시면 또 조절하고 계속 그런 좀 수리와 조절이 필요한 게 또 이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 뒤에 부분은 그냥 잇몸이 닿는 부분이니까. 닿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바 닿는 부분이 아니라. 예. 바는 괜찮은데 그냥 단독으로 임플란트를 앞니만 심는 경우는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어금니에도 임플란트를 심어서 네. 좀 개수를 늘려서 거기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를 달아주면 그러면 조금 낫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소수의 임플란트와 또 틀니를 적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남장님 이건 하세요? 이거는 뭐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는데 네. 이제 힘을 좀 많이 받다 보면 틀니가 파절되고 깨지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럼 계속 수리를 또 해야 되고요. 그렇겠죠. 또 틀니와 임플란트 연결하는 부위를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임플란트 클라스프 부분 틀니라는 네. 건데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네. 예, 장황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임플란트 클라스프 부분 틀니. 예, 이름은 좀 말이 하네요. 복잡한데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제 부분 틀니를 만드는 경우고요. 네, 부분 틀니 만들고. 네, 임플란트 뭐 융합 틀니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뭐 위에가 앉아서 다 뽑고 아래는 부분 틀니를 새로 하기 원하셨는데 아래 보면 치아가 몇 개 안 남았죠. 몇 개 안 남았네요. 예, 한쪽에는 이제 치아가 저쪽엔 없죠. 없고, 예, 이쪽만 있고 예. 이쪽은 없고. 요런 경우에 그냥 부분 틀니만 새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저 없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 심어줘서 보강을 해준다면 네. 그럼 틀니가 훨씬 안정성이 있는 거죠. 예, 예, 저렇게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 심고요. 이제 보면 이제 임플란트에 크라운 브릿지 모양의 자기 치아를 하나 이제 2개를 만든 거죠. 네. 그 없던 치아가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아주 튼튼한 치아, 움직이지 않는 치아가 되니까 저거를 의지해서 틀니를 이제 만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위에는 전체 틀니를 쓰시는 거고 네. 아래는 이제 저렇게 부분 틀니를 쓰지만 네. 임플란트가 지지가 되는. 지지되는 훨씬 더 안정된. 맞습니다. 네. 클라스프 이제 고리가 걸리면서 이제 틀니를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정말 아래 틀니가요 불편한 게 많이 없어집니다. 아까 그 바로 고정하는 것보다 더 이거는 일단 바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 치아들이 몇 개 있으니까 예. 그런 틀니가 유지력이나 지지나 이런 것들이 참 좋아지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요 경우가 좋은 경우가 또 우리나라 요즘 이제 임플란트가 보험 틀니로 한 2개 정도는 또 보험이 되죠. 예. 거기 또 부분 틀니가 또 보험 적용을 보험이 돼요? 받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가성비 좋은 그러네요. 치료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될 수 2개 쪽하고 부분 틀니를 하면 가성비 완전 좋은 거죠. 아니면 그러네요. 임플란트를 다 심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럼 비용 부담이 많고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이게 딱 지향하는 그런 치료법이네요,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제 요즘 많은 치과 의사선들이 하고 계시죠. 그럴 예, 수밖에 예. 없겠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참 제가 기억이 나는 환자분이신데요. 네. 아래 부분 틀니가 이제 쓰다가 불편해지셔서 오셨는데 저 보면은 이쪽에 없네요. 예, 한쪽만 치아가 2개가 있죠. 네. 근데 그 치아가 이제 2개 있고. 예, 맞습니다. 2개만 남아 있고 부분 틀니를 쓰니까 네. 저 치아가 혹사를 당해서 네, 아주 흔들리고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반대쪽에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 심어서 네. 한번 임플란트 클라스프 부분 틀니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네. 권유를 드려서 이렇게 치아 2개가 들어가면 들어가고 거기에 부분 틀니가 들어가죠. 들어가면 예, 그러면은 이 임플란트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딱 양쪽에서 잡아주죠. 그 오른쪽에는 약했던 자기 치아가 오히려 조금 힘을 덜 받기 때문에 이제 절반을 내가 이쪽에서 나만 부담되는 일하다가 거죠. 이제 저놈들이 맞습니다. 예, 절반을 다 일해주니까 이해가 그렇죠? 빠르시군요. 네. 그래서 저 치아도 더 오래 잘 쓸 수 있는 네.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임플란트 2개를 신고 부분 틀니 하니까 보험 혜택을 받고 적용되고. 사실 이렇게 좋은 치료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예, 아주 가성비 좋은 치료가 되는 거죠. 이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네. 위에 앞니가 이제 불편해서 오셨는데 이분도 이제 치아 4개만 있고 네. 부분 틀니를 쓰고 계신 분이죠. 보니까 치아 4개밖에 없죠. 네. 예, 그리고 양쪽에는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 뼈가 많이 없어서 네. 뼈 이식도 하고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임플란트를 다 하려면 네. 좀 복잡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앞니를 봤더니 뭐 너무나 충치가 안 좋네요. 심해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치아 2개도 쓸만한 상태였긴 했지만 이런 경우에 전략적으로 이를 뽑고 네. 앞에 임플란트를 한 4개 정도 이렇게 심어서 네. 치아를 앞니를 8개를 만들어 드립니다. 네. 8개 만들면 어떠세요? 되게 보기가 나쁘지 않죠? 네, 그래요. 일단 틀니가 없어도 앞니가 2가 있으니까 네.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심리적으로 환자분이 좋아하고 네. 여기다가 이제 부분 틀니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어금니가 없던 부위 임플란트를 좀 쉽지 않은 그런 부위에는 그래서 이렇게 껴드리면 네. 환자분이 일단 앞니가 있고 네. 또 튼튼한 앞니에다가 이렇게 틀니를 부분 틀니를 만드니까 네. 틀니도 고정이 아주 좋아지고 그러니까 전체 임플란트를 다 해서 만든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꽤 튼튼하게 쓸 수 있고요. 그러네요. 환자분이 또 원할 때는 틀니를 꼈다 뺐다 네, 하면서 할 씻어낼 수도 있고 있고. 또 뭐 아까 같은 그 프라치아 같은 그런 뭐 이가 깨져서 뭐 그럴 때 다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담도 없고 또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보험 혜택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환자분들이 부분 틀니를 하고 오시면 솔직히 아프죠. 네. 치아가 없는 부위는 잇몸으로 씹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아픈데 이런 식으로 해서 틀니를 하면은 환자분들이 정말 뭐 거의 아프지 않. 이건 좀 과장이겠지만 아주 편하게 잘 쓰셔서 이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이 그 다음에 오질 않습니다. 예, 한 번씩 와서 임플란트나 틀니가 문제가 되는 걸 또 사실 볼 필요는 있는데 환자분께 꼭 오셔서 체크 받으시라 하는데 환자분들이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요 경우도 이제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다양한 증례들이 있는데 제가 한 5-6개만 사실 갖고 왔는데요. 이분은 다른 데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뭐 위에는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전체 임플란트죠. 네, 전체 예, 임플란트는 8개 신고 저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오른쪽에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사진에 잘 안 보이지만 이제 뼈가 다 상해서 염증이 심해서 이제 하길 원하셨고 아래는 자기 치아 몇 개에다가 말하자면 이제 프라치처럼 치아를 하셨는데 자기 치아가 이제 약하니까 이제 흔들려서 오신 거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오른쪽은 제가 임플란트를 뽑았고 그 이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보면 이제 뭐 다 망가지고 자기 치아가 염증이 생겨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위에 임플란트 저 부위는 심고 아래는 다 제거를 하고 뭐 뼈가 튀어나온 부분도 다 이제 수술해서 제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한 4개 정도만 심습니다. 그리고 앞에 앞니에 브릿지를 만들면 여기에 의지해서 부분 틀니를 만들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껴드리면 환자분이 또 훨씬 편하게
쓸 수 있고요. 네. 물론 어금니 쪽은 꽉꽉 씹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앞에 자기 임플란트로 인해서 이게 튼튼하게 고정된 이가 있으면 네. 훨씬 더 틀니가 고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불편감이 기존의 전통적인 치아에 했던 것보다는 또 훨씬 장점이 있죠. 훨씬 덜하다. 예. 저는 뭐 꽤 이거 장점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분은 어제 여건이 됐을 때 훗날 좀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면 뒤에도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제 전체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네. 얼마든지 틀니를 쓰다가 또 그렇게 전체 임플란트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네. 환자분 사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잠깐만요. 네네. 질문 하나만. 예, 질문이. 후보 사랑님이 치주염 질환 계속 잇몸이 아파서 잇몸 치료와 잇몸약을 먹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치주염 질환이 계속 있어서 그쵸. 잇몸이 아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잇몸이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저는 이가 아픈지 잇몸이 아픈지 전 잘 모르겠는데. 주로 잇몸이 아프면은 네.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예. 치아가 들뜨고요. 당연히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그 잇몸이 치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 씹을 때 아프기도 합니다. 네. 고름도 나고 이런 어떻게 경우에는 해야 되냐? 당연히 잇몸 치료를 해야죠. 네, 잇몸 치료를 해야 되고. 잇몸 치료를 이제 마취해서 하는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한 네.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받고 또 뭐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스케일링을 받고 또 안 좋아진 부위는 또 마취하고 잇몸 치료를 하고 네. 계속 치료를 하면서 이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잇몸 약은 선택적으로 드셔도 좋고 뭐 안 드셔도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잇몸약이 뭔가요? 잇몸 약이 이제 요즘 뭐 선전하는 그런 이가탄 뭐 이런 뭐 건가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이가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약 성분의 어떤 항생제 성분도 있고 네. 또 이렇게 뭐 진통 소염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약들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잇몸 약을 드시면 당연히 또 염증도 더 빨리 가라앉을 수 네. 있고 또 약한 염증이 있을 때 그런 약을 드시면 좀 염증이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네. 그건 완치될 수 있는 병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약으로 그런 수치를 좀 개선하고 염증 가라앉히듯이 잇몸 약을 먹으면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약만 먹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네.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하고 약은 부가적으로. 예. 이게 다 세균성 질환이니까 치아 네. 뿌리에 붙어 있는 세균성 치태, 치석 이런 것들을 다 긁어서 제거를 해야 그러면 약을 안 먹어도 낫게 돼 있습니다. 잇몸도.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을 드시는 건 괜찮은데 치료까지 받으시란 말씀을 하셨고요. 저기 김현정님의 말씀 저도 되게 그 생각했는데 네. 임플란트하고 틀니가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 맞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이거 정답이 없이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진짜로 이거를 골라야겠구나. 골라야 되죠. 와, 이거 진짜 정말 선택을 장난이 아닌 맞습니다. 문제네. 맞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고 환자분들이 네. 또 이해를 잘 하셔야 그 수긍하고 그러네요. 이거 그 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아셔야겠네요. 되고요. 이거 나중에 저는 지금 들어서 지금 이거 어쨌든 이 슬라이드가 저한테 있으니까 전 다시 보면서 하겠지만 와 이거 웬만한 어르신들은 이거 계속 이런 설명 들으셔야 돼. 이렇게 다양하고 네.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좀 그 기자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범위를 좁히잖아요. 네네. 일단 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에서 좁혀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후보께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네. 강조점을 두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네.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요 분도 이제 위아래 치아가 좀 불편해서 오셨는데 위에는 이제 어금니들이 좀 안 좋은 부분은 뽑고 네. 임플란트까지 이렇게 위에는 다 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셔서 네. 그냥 부분 틀리 네. 이거 보험 적용이 되죠. 네, 그렇죠. 하고 아래는 이를 안 좋은 걸 다 뽑고 네. 이것도 다 임플란트 하기는 어렵지만 네. 한 4개 정도 임플란트 심고 부분 틀리를 하자. 네. 자, 이렇게 아래 안 좋은 이들을 다 뽑게 되었고요. 네. 일단은 뽑고 나서 바로 뭐 그냥 없는 치료 지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임시 틀니 같은 걸 제작을 해드리고 좀 쓰다가 잇몸뼈가 아물면 이렇게 임플란트 4개를 심습니다. 네. 심고 임플란트 이제 치아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죠. 네. 본을 떠서 만들고 뭐 여러 개 되면 임플란트 저 4개를 다 묶어서 앞니를 다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상황이 안 되면 2개씩만이라도 이렇게 네. 묶어서 만들고 네. 틀니를 만들어서 쓰면 네. 그냥 전체 틀니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훨씬 좋죠. 편하니까. 예. 네. 그리고 또 보험 적용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네. 있고요. 틀니 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분 틀니 써준다. 네. 이러면 또 상당히 오랫동안 잘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마지막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위는 이제 전체 틀니를 그동안 쓰셨던 거를 쓰시고 네. 아래는 이제 이가 2개밖에 안 남았죠. 네. 저기에다가 부분 틀니를 쓰면 저 아랫니가 약해서 사실 그렇겠죠. 틀니를 금방 망가집니다. 금방 망가질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에 아주 또 좋죠. 임플란트를 한 2개 정도를 심고 네. 요 경우는 하나하나씩만 심었어요. 네. 예. 사실은 양쪽에 2개씩 심어서 임플란트를 보강해 주는 게 더 좋은데, 하나만 심으면 좀 임플란트가 약할 수 있습니다. 네. 실패할 수도 있고. 이건 약간 실험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좀 고령의 여성 할머님이셨고 위에가 또 튼튼한 이가 있는 게 아니라 틀리잖아요. 네. 약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임플란트 2개를 심고 그걸 지대 치료해서 부분 틀니를 만들어 드리면 좀 혜택을 볼 수 있죠. 네. 환자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돼 개수도 제가 보니까 연령에 따라 할머니 네. 연령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맞습니다. 정답이 없을 것 같네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환자분이 원하는 게 있고 환자분이 원하는 거를 다 맞춰줄 경제적인 게 있고 또 원해도 다 못 맞춰주드리는 경우도 거의 있고요. 무한대 변수네. 예,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와. 그래서 뭐 이거는 예를 6가지를 보여드렸지만 정말 너무나 다양한 그런 경우에 또 우리 치과 의료전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시고 그에 맞게 좋은 방법들을 잘 또 권유해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것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장점. 예, 방금 마지막 설명드린 이런 방법의 장점은요. 일단 임플란트 치아를 그 크라운 자체를 치아처럼 쓰니까 틀니의 지지와 안정성이 상당히 증가되고요. 또 남아있는 자연 치아가 또 보호가 됩니다. 그 치아들도 또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예. 임플란트 없이 그냥 그 치아에다가 틀니를 쓰면 맞습니다. 그 치아가 또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또 틀니가 착탈이 가능하니까 위생 관리가 용이하다는 게 또 뭐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니에 이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아예 치아를 다 만들어 드린 경우에는 틀니를 빼더라도 앞니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을 수 있죠. 예. 또 구치부, 이 어금니 쪽에 좀 뭐 뼈 이식을 복잡하게 해야 되거나 또 아래는 너무 뼈가 없어서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을 때 이렇게 앞에 몇 개만 심고 뒤에는 그냥 부분 틀니로 하는 이런 방법이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 임플란트, 보험 부분 틀니를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대신에 주의점, 한계점도 있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대치, 임플란트 염증은 또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개수가 너무 적으면.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그래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하나만 심는 것보다는 한 2개씩,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심는 게 좋은 거죠. 오른쪽 왼쪽 2개씩 심어서 틀니 만들면 좋고요. 또 역시 또 꼈다 뺐다 하는 걸 싫어하는 분도 계시죠. 예. 또 뭐 틀니 자체 이물감, 또 틀니가 파절되면 또 수리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틀니 수리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예. 웃을 때 고리가 보일 수 있죠. 틀니. 네. 그래서 최대한 좀 뒤에 심고 맨 끝에 치아에 고리가 달리면 사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할 수도 있고요.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보험 제도와 연계돼서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있고 장기적인 연구 데이터는 부족하고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죠. 전통적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지금 제가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한 게 한 10년 정도 됩니다. 저도 꽤 나름 장기적인 데이터가 쌓였는데 사실 10년 동안 뭐 거의 문제된 분이 없는 것 같고 가끔 임플란트가 탈이 나서 몇 년 동안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문제돼서 온 그런 경우는 있지만 잘 유지 관리하면 아주 좋은 또 방법이 되고요. 임플란트가 하나가 탈이 나더라도 그 부분은 또 임플란트를 빼고 틀니를 수리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전체를 다 바꿔야 되거나 뭐 후라치처럼 그런 게 아니라 임플란트는 언제든지 이가 빠질 때마다 수리해서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적극적으로 좀 권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 임상증리를 마치면서 이런 RBA 디스커션이라는 상담 기법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또 치과 의사로 일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차팅 내용을 보다 보니까 RBA 디스커스 이런 표현을 차트에 썼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RBA라는 게 이게 이제 Risk Benefit Alternatives 해서 앞자리 딴 거죠. 환자분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RBA에 대해서 환자분께 설명드리는 것들을 미국 치과대학에서는 교육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저희들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RBA라고 표현하니까 더 와닿죠. 그래서 저도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모든 치과 치료를 할 때는 어떤 방법에 리스크라는 게 있다는 걸 있고. 환자한테 설명드리고 네. 대신에 또 이런 베네핏이 있으니까 장점이 이런 있고. 걸 설명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것만 하세요가 네.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또 설명드려야 네. 됩니다. 예, 한 가지만이 아니라 네, 한 두 가지, 네. 세 가지 정도 설명드리고 그 장단점을 좀 설명드리면 환자분의 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네. 거죠. 아니 근데 예. 이건 이제 제가 RBA는 처음 듣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니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의사들은 반드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리스크 베네핏 그다음에 다른 대안적인 치료까지 있다라는 거. 무조건 설명하게 돼 있어요. 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안 돼 있으면 져요. 소송에 걸렸을 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저요. 예, 그런 그래서 얘기를 이건 뭐 하셨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그냥 맞습니다. 저희는 이걸 RBA라는 저희가 텀을 용어는 아니었지만. 늘 이렇게 얼터너티브는 무조건 해야 되고 네네. 당연히 장점은 뭐 얘기하는 거고 리스크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안 네. 다른 대안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네. 소송에서 안 지지. 만약 다른 대안을 설명을 안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에 뭐 환자 걸면 걸려요. 의사. 아,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차팅에 또 쓰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료진들이 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네. 또 실제 적용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 넣어봤습니다. 네. 뭐 임상적인 내용들을 지금 막 쉬쇠 없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말이 빨랐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고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저장해 놓고 또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야기는 했는데 나중에 이 다양한 케이스를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임플란트 단단하게 막 하는 거는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실을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할 것 그런 같지는 것도 않고 아니죠. 왜냐면 뼈 사실은.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맞습니다. 테니까. 예, 예. 그다음에 했던 뭐 일체형이나 이런 것들은 단단하고 하는데 단단해서 이제 우리가 씹는 거나 이런 거는 당장은 편할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되면 문제될 때 사후 관리가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예. 예. 다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끼면 좀, 저기 해야 되고 그쵸. 그런 거 예, 같고 예. 근데 그렇게 그것만큼 강하진 않지만 부분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약간 뺐다 뭐 이런 거 예. 할 수 있고 근데 부분도 약간 우리의 보험을 활용해서 그렇죠.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하고. 부분하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상태 나이 그리고 일단 가장 강한 거 비싼 맞습니다. 거에서 덜 저렴하고 이런 거에서부터 근데 저렴한 게 반드시 꼭 나쁜 것만 아닐 수 것만 있습니다. 아니라는 예, 것도 맞습니다. 알겠고 네. 그랬어요. 예. 예. 제가 잘 이해했나요? 맞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치과 그래서 의사로서의? 네, 뭐 이 보고 계신 분 중에 우리 치과 의료인도 계실 거고 네. 또 앞으로 미래의 치과 의사나 치과 의료 현장에서 일하기를 또 원하시는 치과 위생사, 치과 기공사 선생님도 계실 텐데 그냥 이런 말씀 마지막 짧게 네. 뭐 저의 소회라든지 이런 네.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치과 의사로서의 직업적인 만족감을 네.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치과에서 어때요? 네. 우리 아들 어때요? 예. 뭐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의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자분들이 아픈 분들을 치료해주고 네. 예 그런 부분들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네. 그 치료 결과가 잘 되었을 때 음. 환자분들이 너무나 만족해하고 미소 네. 짓고 네. 감사의 표현을 하지 이럴 때 너무나 큰 만족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적성적으로 치과 의사가 맞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치과 의사가 사실 뭐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네. 뭐 몸도 힘들고 네. 이런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공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끝의 기술로 그런 게 또 네.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예. 저는 조금 이제 성격이 좀 꼼꼼하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치과 어떤 치료에도 적합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또 때로는 너무 꼼꼼해서 네. 예, 또 너무 또 이렇게 환자분 치료한 거에 대해 너무 또 막 복기도 많이 하고 네. 또 이렇게 아쉬움도 많고 뭐 그러면서 스스로 또 뭐 자책도 하고 반성도 네.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스스로 또 독이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네. 있어 왔는데 네. 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또 그런 꼼꼼함 때문에 또 진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치과는 이게 또 약간 아트, 예술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네요. 예, 심미적인 그렇겠네요. 부분도 예. 있으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한테도 참 치과에서 좋을 수 있고요. 네. 또 치과가 진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환자분들과 네. 이렇게 소통하면서 환자분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잘 음. 설명해주고 이런 또 그런 것들도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잘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직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업이고요. 사실상 환자분들과 또 뭐 이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네. 뭐 불화도 생기고 뭐 분쟁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네네네. 전 치과 선생님 보면서
그 자세 있잖아요. 네. 좀 안쓰럽더라고. 예.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저를 치료해 주실 때도 이렇게 자세, 고개를 숙이고 계속 해야 되고, 하루 일상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만족감이 즉시에서 나타나는 것, 예를 들면 서양의 치료는 즉시성을 나타내는 것은 대부분 좋은 치료는 아니거든요. 서양 의학에서. 예를 들면, 그거는 뭐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스테로이드 주면 뭐 즉시 낫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즉시성을 주는 것은 서양 의학에서는 별로 이게 드라마틱한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치과 치료는 제가 받아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니까 네. 제가 마약성 진통제는 아니지만 되게 강력한 진통제를 먹었을 때도 전혀 해결되지 않던 게 딱 그걸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 보람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PPT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시면 아직 네. 시간이 좀 가능한가요? 네, 한 2분 내에. 예. 아, 이거밖에 없나요? 네. 제가 큰 보람을 느낀다면 제가 그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네. 부분이 있지만 또 이 치과 의사로서의 삶의 의미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어떤 치과 의사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닥터 뉴스마 선생님이란 분이 네.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오셨던 그 네. 치과 의료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 치과 의사 면허를 받은 외국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그 가난하고 네. 힘들었던 한국 와서 또 광주 기독병원이라는 곳에서 오셔서 네. 한 20년 넘게 그 수련이들을 가르치고 선진 치과 기술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과 함께 또 무의촌 다니면서 진료 봉사를 네. 하시면서 그런 인수를 펼치셨던 네. 너무나 멋지고 훌륭하신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런 영혼까지 웃게라는 책을 쓰셨어요. 영혼까지 웃게 하라. 그렇죠. 와. 우리가 치과 의사가 치과 구강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또 영혼까지 웃게 하는 네.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분의 그 제자들과 네. 또 그런 뜻을 어떤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함께 동참해서 네. 뭐 해외에 또 진료 봉사도 많이 가고 또 해외 그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네. 장학 그런 사역도 하고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장인 어르신과 제가 같이 일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저희 장인 어르신도 이 닥터 뉴스만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셨고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가르침과 그런 정신을 좀 배우면서 이어나가고자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요즘은 저희 이 단체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네. 이제는 제가 선배가 되어서 우리 후배들을 데리고 네. 함께 이런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의 또 치과 진료를 좀 돕는 그런 일들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치과 의사로서 같이 어떤 의미를 찾는 건 이 부분인데요. 네.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치과 의사가 네.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나의 직업이 단순히 나의 생계, 뭐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직업과 어떤 접점이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찾고 네. 또 나의 일상을 그것과 연결을 시키면서 그 네. 일을 즐겁게 또 해 나간다면 아우, 네. 정말 멋지네. 보람 네. 있지 않을까.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치과에서 힘들지만 보람을 찾으려고 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부족하지만 예. 시간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끝내야 되는 시간이 약간 지나서.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에요. 오늘 저는 임플란트 되게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되게 제가 알았던 크랙 증후군, 네. 크랙 치아 증후군. 그렇죠. 크랙투스 신드롬이니까 치아 균열 증후군이라고 균열 표현하고요. 증후군. 크랙투스 신드롬이라고도 하죠. 예. 그런 부분도 좋았고, 그다음에 틀린 부분은 저희 어머님도 저 좀 어머님께 좀 죄송했던 게 우리 어머니는 이 과정을 아들인 저한테 안 하고 어머니가 혼자 다 하셨거든요. 네네. 대학병원 가서 막 했는데 이게 임플란트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뼈 이식을 해야 되느냐 마냐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 뼈 이식까지는 안 할래. 그래서 막 자꾸 하셨던 어머니께 좀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걸 저는 죄송했는데 우리 이제 보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부모님들이 혼자 이런 거를 하시기에 너무 어렵다는 거 지금 아셨으니까 요 영상은 그러니까 저장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좀 참고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남세준 원장님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지금 이걸로 그러니까 조동찬 오픈 테이블 남태진 원장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